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월 34만원씩 적립을 해서 매년 4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하고요. ETF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고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일지 기준 1월 1일서부터 10월 25일 기준으로 연수익률은 9.9%, 연수익금은 플러스 424만원이고요.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게 2020년 1월부터거든요. 2020년 1월서부터 10월 25일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 11.2%, 누적 수익금은 414만원입니다. 개인연금 자산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납입 원금이고요. 플러스 34만원씩 매월 적립하는 거고, 붉은색은 누적 수익인데, 수익이 나면은 이렇게 파란색 위에 올라가게 되고, 손해가 나면은 파란색 납입원금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1월서부터 지금까지 손해가 난 기간이 코로나 때 수개월 정도 빼고는 계속해서 플러스인 상태로 투자 유지하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은 선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가장 수익률이 좋았을 때가 2021년 후반기였고요. 2021년 후반기에 20% 정도 수익 났다가 2022년서부터 수익률이 하락하다가 2022년 말에 저점 찍고 2023년에 다시 수익을 누적한 상황입니다. 23년에도 수익률을 12% 정도 올라갔던 게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고, 수익도 500만원 났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9월 10월 동안 수익률이 감소가 돼서 투자 수익이 줄어들었고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개인연금 누적 자산 현황 살펴보면 10월일지 10월 25일 기준으로 투자 원금은 4,469만원, 전달 대비 34만원 적립했고요. 투자 수익은 플러스 414만원, 전달 대비 마이너스 31만원 하락해서 총 자산은 4,884만원이고 전달 대비 22,000원 하락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 수익 연도별로 살펴보면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올린 거는 2020년부터지만 실제로 연간 단위로 자산 배분해서 투자한 거는 2019년서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서부터 누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평가액은 4,884만원, 전월 대비 22,000원 줄었고, 2023년 연수익은 플러스 9.9%, 플러스 414만원, 2022년 연수익은 마이너스 13.3%, 마이너스 600만원이었고요. 21년의 연수익은 플러스 13.3%, 플러스 485만원,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연수익은 3.57%, 플러스 112만원, 2019년에는 플러스 11.7%, 플러스 279만원이었고, 이렇게 누적을 해보면 전체 수익금은 19년서부터 플러스 694만원이고 수익률로 따지면 21.6%입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알려드리면, 위험자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1% 낮춰서 35%, 안전자산 미국채는 30%, 금은 1% 늘려서 25%로 했고요. 이번 달 일지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거든요.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이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 TLT에 해당되는 국내상장 미국 장기채 ETF고요. 환노출 ETF예요. 예전에는 미국채 ETF 중에서 환노출이 중기채 ETF인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밖에 없어서 장기채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기채가 생겼기 때문에 장기채를 신규로 편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의 비율은 똑같지만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5% 매도하고 그 5%만큼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를 교체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기가 올 때까지 위험자산의 최대 목표는 35에서 30%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위험자산이 많이 반등하면 위험자산을 조금씩 낮출 생각이고, 위기로 진행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금은 25% 한계로 다 충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진 않을 생각이고, 이후에 위험자산을 팔면서 생기는 부분은 달러 현금을 보유할 생각입니다. 코스턴의 달걀과 자산 배분 기본 전략 살펴보면 2023년 10월 개인연금 투자일지 기준으로 현재 위치는 금리 고점에서 버블의 최고점 요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버블의 최고점을 제가 표시해 놓은 구간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시점 거의 근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인상을 멈출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연준에서 인상 안 할 거라고 하진 않았죠. 아직은 A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위험자산의 반등 구간인 A에서 B 구간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미국 주식을 보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위험자산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A에서 B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버블의 최고점까지의 위험자산의 반등 구간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금, 미국채, 달러 현금을 확보하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죠. 당장 내일에 블랙 먼데이처럼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20% 하락해도 포트폴리오에는 큰 무리가 없게 이미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자산, 안전자산, 대체자산 대표적인 ETF들의 매월 흐름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현재 자산들에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위험자산 나스닥100 ETF QQQ, 미국 중기채 ETF IEF, 금 현물 ETF GLD를 매달 기록하고 있거든요. 4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이때까지만 해도 반등을 안 했었잖아요. 4월 달에 은행위기가 왔을 때는 금과 미국채가 좀 반등했었거든요. 근데 5월서부터 7월까지는 미국 주식이 크게 반등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채와 금은 추세적으로 하락했고 미국 주식은 올랐었죠. 근데 미국 주식 QQQ가 7월 14일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도 7월 27일에 됐고 9월 달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든 자산, 미국 주식, 미국채, 금이 다 하락을 했었어요. 마치 2022년 킹달러 시절처럼 다 떨어졌죠. 근데 10월 달에는 반대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10월 13일에 금이 3% 상승한 날이 있었거든요. 이 전쟁 이후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을 더 가파르게 하면서 확정을 짓고 있고 금리도 거의 동결되는 분위기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상 미국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은 다음에 미국채와 금이 반등한다 했잖아요. 근데 10월 13일 날 금이 3% 반등하면서 뭐 반등의 서막같이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고 있고 그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노란색이 금인데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고 근데 미국채는 아직까지 장기 미국채 금리가 올라오던 페이스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하락을 하긴 했는데 조금씩 거점을 낮추고는 있지만 변곡점에 와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기준금리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진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질수록 또 장기채 금리는 낮아질 거니까요. 그러면은 미국채의 반등이 일어나겠죠. 아직까지 반등이 확인된 모습은 아니고 금이 먼저 반등했고 미국채는 금보다는 반등 시점이 늦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주식과 미국채의 디커플링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미국채는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버블이 거의 다 꺼졌는데 미국 주식은 버블이 좀 덜 꺼졌어요. 그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미국채는 어느 정도 저가에 해당되는 가격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채마저 바닥이 확인되면 진짜로 조금 있으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미국 장기채 ETF가 있었으면 편입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없어서 편입을 못했던 부분이고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라고 지난 8월 정도에 상장이 됐거든요. 환노츠 장기 미국채 ETF고요. 환노츠 미국채 ETF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과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밖에 없고요. TLT와 가장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내 상장 채권 ETF고요. TLT는 달러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 자산인데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도 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비슷하게 갈 거예요. TLT는 달러 기반의 그래프를 보는 거고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는 원화 기반의 그래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두 종목만 비교하면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로 계좌에는 두 개의 자산을 가졌을 때 똑같은 효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전이라는 거를 TLT는 해야 되고 그 환전을 한 효과가 원화로 표시된 게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미국채 ETF를 살 때 환 노출과 환 해지 중에서 어떤 걸 사는 게 유리한지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경제 위기를 앞두고 있을 때는 환 노출 미국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은 121억 원이고 2023년 8월 22일에 상장했어요. 개인연금과 IRP에서는 TLT를 투자 못하잖아요. 근데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를 통하면 TLT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환율 상승과 미국채 상승 효과로 경제 위기의 해지에 탁월한 ETF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제 위기가 올 때는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환율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채 가격은 올라요. 경제 위기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환 노출 미국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채 ETF 투자하는 거 보면 환해지 ETF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도 환 노출보다는 환해지 ETF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환해지 ETF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환해지 ETF는 경제 위기 구간에 환율을 역효과를 받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해지가 안 될 거예요. 뭐 직접 겪어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제가 미리 말씀해드리는 부분이고, 투자 유의사항은 TLT랑 비슷해요.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해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 시기에 미국채는 우상향하기 힘들다, 이런 걸 종합해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TLT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상과 똑같은 주의사항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는 비과세 계좌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개인연금과 IRP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TLT도 발생하지만 이거는 일반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하면은 세금 내야 되니까 TLT를 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로서, 파란색은 환 노출 ETF고 노란색은 환해지 ETF거든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둘 다 하락했지만 환해지 ETF가 덜 떨어진 걸 알 수 있죠.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이거를 주의해 주시고 영상도 참고해 주셔서 환해지 ETF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자산 현황 2023년 10월 25일 제 미래에셋 홈페이지 스크린샷을 찍어서 종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고요. 위험자산 35%, 금 25%, 안전자산 미국채 30% 가지고 있는데 5%는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 신규 편입했고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25%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은 대략적으로 위험자산에서 10분의 1에서 3.5%씩 투자하는데, 종목별로 세분화해서 투자하고 싶을 때는 절반의 비중도 있어요. 그래서 3.5%와 1.7%의 비중으로 보유 중이고, 예전에는 미국채가 IEF밖에 없었는데 이젠 TLT까지 있으니까 지금은 25, 5%지만 앞으로는 한 15, 15 정도, 절반까지는 장기차를 늘릴 생각이고요. 금은 에이스 KRX 금 현물로 하고 있는데, 금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금 영상은 예전에 다 올렸었는데 오래된 영상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금 투자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알려드릴게요. KRX 금 현물 하시면 되고요. KRX 금 현물은 KRX 금 계좌 여신 다음에 하는 거고요. 에이스 KRX 금 현물은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현금은 10% 중에서 원화 5%, 달러 5% 보유 중이고요. 달러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로 보유하고 있어요. 5%를. 앞으로 만약에 위험자산 낮추면 이제는 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러 선물을 더 늘릴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종목의 보유수랑 현재가, 평균 매입가표, 매입금액, 평가금액, 평가손익, 손익률은 참고하실 분 있으면 스크린샷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10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종목이 위험자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종목이 리츠, 안전자산 미국채, 그리고 대체자산 금, 달러 현금을 적어놨고요. 이번 달에 리밸런싱 했을 때 사고 팔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8주 산 거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는 뭐 판 거고, 이런 식이고, 요번에는 미국채 10년 선물을 5%를 팔고서 5%만큼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를 샀잖아요. 그래서 기간 매수 매도가 좀 많아졌어요. 원래는 100만원 이하로 할 때가 평균적인데 요번에는 거의 250 이상 사고 팔게 됐고, 총손익 금액은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 약간 손해가 난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오랜만에 마이너스 4% 기록하게 됐고요. 손익 금액은 10만원 정도 손해가 난 것 같아요. 특징적인 모습은 국내 주식이랑 유럽 배당이랑 뭐 차이나 같은 거는 지금 비중을 낮추고 있는데도 저가 매수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매수한 부분은 이번 달에 성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리츠도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금은 비중을 올렸는데 요번에 많이 오르는 바람에 12주밖에 안 샀네요. 1%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금이 7.3% 정도 수익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달러는 현재 12% 정도 수익 중인데 두 개 다 올해 편입한 거죠. 이번에도 환율이 올라가지고 조금 이익 실현하게 된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원화와 달러를 50대 50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를 팔고 환율이 내릴 때는 달러를 자동으로 사면서 환차익을 조금씩 거둘 수도 있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때마다 적고 있는데 계속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